자영업 소득, 이거 이제 바로 비즈니스 소득인데, 이제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커미션 소득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여기에 그 비즈니스 소득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토탈 인컴인데, 여기에는 그 비즈니스로 인한 순소득이 들어가요. 즉, 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 그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순소득을 구하려면 기록을 해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그 급여소득이나 이자 배당은 직장이나 그 금융기관에서 그 T슬립 보내주잖아요. T4 슬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T슬립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보내준 그 T슬립을 갖고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이제 비즈니스 소득하고 다음에 얘기할 그 임대소득은 내가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북키핑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북키핑을 통해서 내가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T225라는 양식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이게 손익계산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을 내가 기록을 해서 내가 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오디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세당국은 만약에 이제 T4라든지 뭐 T4 슬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주니까,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비즈니스 소득은 내가 신고해서 내가 기록해서 내가 신고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세청으로부터 저거 받을 수가 있죠. 오디트를, 리뷰나 오디트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관련 증빙들을 잘 보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북키핑이 필요하다. 예,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소득은 이제 CPP가 부과돼요. CPP. 급여 소득자 같이 그 CPP, 여기 CPP, 여기 부과되는데, 이게 2배로 부과돼요. 왜냐면은 자영업자는 고용주이자 또 직원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2배가 부과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 그 뭐죠? 직장인은 6%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12%가 부과되는 거지. 12%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12%가 이제 신고 금액의 12%가 부과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인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요걸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비용 공제라든지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에 영향을 줍니다.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자랑 비슷해요. 근로소득이나 요게 써 있는 거는 다 근로소득자도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비즈니스 소득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그 노동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예, 좀 대우를 해주는 거죠. 소득 중에서. 이자나 배당은 불로소득이지만 비즈니스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잖아요. 근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버는 거니까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할 때 주의하실 게, 매출액이 연간 3만 불 초과되면 GST를 내야 돼요. 그래서 GST, HST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ST, HST는 그 등록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번호로 신고를 하는 거고요. 발생한 소득은 신번호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그 신고하는 그런 저기가 달라요. 그래서 GST, HST는 비즈니스 번호로 신고하는 거고, 발생한 요 비즈니스 소득, 개인 소득, 개인 비즈니스 소득은 신번호로 신고한다. 요 아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약간 비즈니스 소득하고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수익과 비용을 다 해서 그 북키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수입일 거고, 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임대료를 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프로퍼티 텍스, 유틸리티 비용, 집 수리비, 그다음에 집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가 있으면 모기지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북키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분임대, 내가 살면서 부분임대다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임대 면적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방수로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분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임대소득 신고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임대소득은 아까 그 비지소득하고 비교해 볼 때 CPP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이나 이사 비용,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의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임대소득은 이제 약간 그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해제 없고 그 대신 CPP 없죠. 근데 이제 요게 또 근데 RRSP는 한도가 있어요. 또 RRSP는 또. 그래서 RRSP 쪽에는 한도 18%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RRSP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렇게 세 가지는 또 earned income이라고 해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약간 임대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볼 때도 있고 또 불로소득으로 봐서 이런 세제상은 혜택은 없는데 또 RRSP는 또 공제는 영향을 줘서 또 베네핏이 있어요. 그런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임대소득까지 왔고요.